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내년 DDR5가 이제 완전히 본격화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엑시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 전 영상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혹은 엑시콘의 사업 방향성 이쪽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내년에 이제 언제부터 DDR5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엑시콘의 수혜 정도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좀 월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게 딱 명확하죠. 상승기와 하락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의 상승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기, 다시금 DDR5로 넘어갈 때의 그런 상승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주의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잘못 잡으면 이런 식으로의 대세 하락장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시점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기업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일단 엑시콘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DDR5 양산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DR5 그러니까 이 D램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CPU가 받아주지 못하면 별로 소용이 없는데요. 근데 이 CPU가 지금 인텔 쪽에서 개발하는 게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이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D램 업체들,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을 CPU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국 기술 개발은 완료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대략 1년 정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선 방향성을 항상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반도체 장비의 테스트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교체가 쉽지 않아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뭐 경쟁 기업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혹은 경쟁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한민국에서는 유니테스트와 엑시콘이 유일하게 이제 DDR5의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만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 기업이라는 이제 어드반테스트가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기업이고, 대표적인 테스트 장비 업체 중 하나인데, 올해부터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장비 업체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드반테스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특히나 이 엑시콘에 비해서 기술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어드반테스트 같은 경우는 DDR3부터 엑시콘의 기술력이 밀렸기 때문에 점차 엑시콘의 삼성전자 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드디어 이 어드반테스트를 완전히 매몰차게 이겨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사가 아니라 엑시콘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엑시콘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와 엑시콘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CIS 관련된 테스트 장비가 언제쯤 양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투자적인 안정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좀 핵심적인 정보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D램 기술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후공정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그 수율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불량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장비 업체가 바로 엑시콘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에는 그다지 수혜가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DDR3S였던 장비가 DDR4에도 그대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DDR3와 DDR4에 대한 그런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DDR5로 넘어가면서 최소 뭐 용량 같은 경우 혹은 속도 같은 경우도 5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테스트 장비로는
테스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DDR5 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비를 반드시 신규 발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실적보다 훨씬 더 큰 실적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적 신고점을 뚫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매도, 예, 추천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DDR5로 넘어가면서 일단 테스트 장비가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DDR4, DDR3 때 쓰였던, 그리고 DDR4에도 쓰였던 테스트 장비가 전혀 쓰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발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DDR5에서의 테스트 장비 수도 증가합니다. 그만큼 이 훨씬 더 직접적인 그리고 훨씬 더 세밀한 그런 테스트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쓰이는 테스트 장비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면모를 보일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쪽을 봤을 때에도 결국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상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액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에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우토반데스를 완전히 내쫓으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유니텍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 뭐 독점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독점 혹은 세계 1위, 세계 유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글로벌 1위 업체인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쪽에 대한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대표 업체죠. 테러다인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나 엑시콘과는 전혀 겹치는 상황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사업성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외부 기업들의 그런 진입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꾸준히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쯤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12세대 CPU 이제 엘더 레이크를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DDR5도 본격적으로 같이 생산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SSD 테스터에도 이제 엑시콘을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와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핵심 종목으로 네오셈을 이제 말씀드렸고 역시나 네오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히 장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네오셈과 엑시콘을 핵심 기업으로 받고 현재는 엑시콘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엑시콘만 투자하고 있고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역사적 신고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이 더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D램에 대한 DDR4, DDR3에 대한 반도체 장비만을 납품해 왔다면 이제는 SSD 테스터 장비와 그리고 무엇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인 CIS에 대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이 올해 끝이 났습니다. 올해 거의 끝났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언제쯤 양산할 것인지 지에 대한 이제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엑시콘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이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핵심 기업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SSD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영상에서 뭐 네오셈 영상이라던가 엑시콘 영상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지만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이 서버 시장에는 SSD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HDD보다 SSD 자체가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속도면에서 상대가 안 돼요. 속도면 상대가 안 되고 이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SSD 같은 경우는 HDD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규모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그 강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HDD가 SSD보다 뛰어난 것은 용량밖에 없는 것인데 서버 시장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점, 그리고 공간이 절약되고 여기 전력 효율성도 SSD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HDD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쓰였던 이제 콘솔 시장에서 엑스박스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도 이제는 SSD를 이제 채택할 것이라고 향후 콘솔 박스에서는 SSD를 채택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이 점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서버 시장의 그 발전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을 말씀드렸고 엑시콘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이제 보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6세대 낸드 S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역시나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쪽에 대한 개발이 완료된 기업이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세계 유일입니다. 세계 유일이기 때문에 여기 SSD가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 엑시콘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이와 더불어서 CIS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발전을 꾀하고 있는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가 결국 이 엑시콘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원래는 올해까지가 이제 개발 완료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내년부터라도 이쪽에 대한 개발 완료가 되고 생산에 대한 돌입이 시작된다면 이것도 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CIS에 대한 국내화 같은 경우는 국책과제예요. 국책과제. 참고로 CIS는 이제 일본이 엄청난 강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드밴티스라던가 이쪽에 대한 장비주들을 몰아내고 국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국책과제로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꽤나 신경을 써주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R&D 비용으로도 거의 장비 쪽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R&D 비용을 쏟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보시면 이 투자할 때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지금까지의 이제 DDR5에 대한 그런 업황을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신규 발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DDR3와 DDR4에서 쓰였던 테스트 장비보다 더 많은 수의 테스트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 더불어서 CIS, 그리고 비메모리 SSD에서도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미 기술적 완성도를 이루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이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반도체 장비라던가 반도체 소재주 이런 쪽들이 있지만 저는 엑시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고 우리 필승 멤버들에게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있지 않나. 물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엑시콘을 좋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와 SSD 그러니까 HDD를 대체하는 이쪽에 대한 공급을 6세대부터는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 분야예요. 엑시콘에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를 성공적으로 이제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확실한 정보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만 좀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 지금 엑시콘에게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도 이미지 센서에 대한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CIS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면 엑시콘 기준으로 최초입니다. 최초. 그만큼 완전히 사업 분야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하나 좀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600억, 1,700억 정도라고 쳐도 지금 보시면 이미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되고 있죠. 이미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상 최대 매출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7년보다도 더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ROE 같은 경우도 14 이상, 14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1%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지금의 1,600억 원은 주가로 봤을 때는 고평가 같아 보이지만 시가총액과 매출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저항선을 완전히 뚫은 상태이고 이 저항선에서 다시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관심권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 그 이 라인 때 그리고 14,000원 라인 때부터 12,5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이제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그래서 14,000원 라인 때부터 12,5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역시나 관심권으로 보고 있고 좀 월봉을 보면 이게 확실히 나옵니다. 월봉을 보면 결국 14,000원 라인 때부터 12,500원 라인 때까지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의 이제 지지 라인이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확고히 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와준다면 관심권으로 둘만한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신다면 결국 좀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고 DDR5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